집이 팔렸다는 소리에 78세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백구만은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며칠 전에 직접 주신 거잖아요. 이게 뭐여? 내가 언제 도장을 찍었다고? 난 그런 적 없어. 어르신, 서류상 문제 없습니다. 오늘 잔금 받고 이사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도장이네요. 위조된 거 맞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 순간 백구는 검은 서류 가방을 입에 물고 달아났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어요. 방정옥 할머니는 새벽 5시에 눈을 뜨셨습니다.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몸은 시계보다 정확했거든요. 옆에선 백구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백구는 할머니가 눈뜨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일어났니? 우리 텃밭 보러 갈까? 정옥 할머니의 목소리에 백구는 폴짝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8년을 함께 살아온 둘의 아침 루틴이었어요. 할머니는 낡은 고무신을 신고 백구는 신나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뒷마당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이슬에 젖은 잎사귀들이 반짝거렸어요. 어머, 고추가 이렇게 컸네. 백구야, 봐봐. 빨갛게 익었지? 정옥 할머니는 붉게 익은 고추를 따며 혼잣말을 하셨어요. 백구는 그 옆에서 개미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때론 할머니 곁에 앉아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죠. 할머니가 고추를 딸 때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평범한 오전이 정옥 할머니에겐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상추도 몇 포기 뽑고 깻잎도 몇 장 땄어요. 오늘 점심에 쌈을 싸먹을 생각이었거든요. 백구는 할머니가 텃밭 일을 하는 동안 마당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자기만의 아침 산책을 했어요. 가끔 지나가는 동네 고양이를 보고 짖기도 하고 대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어머니,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최미정이었어요. 평소엔 미리 연락을 하고 오는데 오늘은 갑자기 나타났네요.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미정의 모습을 본 순간 백구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꼬리도 흔들지 않고 그저 조심스럽게 지켜보기만 했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미정은 평소보다 화사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다고 할까요? 정옥 할머니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갑자기 온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미정아, 왜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점심은 먹었니? 아, 근처에 일이 있어서요. 그냥 들렀어요. 미정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집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평가하듯이 말이죠. 집의 크기를, 마당의 넓이를, 담장의 높이를 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이 참 오래됐네요. 어머니 혼자 살기엔 너무 크지 않으세요? 갑작스러운 말에 정옥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크긴 뭐가 커. 나랑 백구 살기엔 딱 좋은데. 그래도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특히 겨울엔 춥고요. 미정의 말에는 묘한 속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정옥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집이 좀 어수선하네요. 요즘 청소는 하고 계세요? 이번엔 더욱 직설적인 말이었어요. 정옥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청소? 뭔 소리야? 난 매일 하는데. 어디가 더러워? 할머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평생 깔끔하게 살아온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했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좀 더 말끔하게 정리하시라는 뜻이에요. 미정의 말투가 점점 단호해졌어요. 평소 공손하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치 주인이 하인에게 하는 말투 같았어요. 집 좀 말끔히 치워두세요.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손님? 무슨 손님이 와? 정옥 할머니가 되물었지만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집안을 둘러보며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문의 위치를, 방의 개수를, 마루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백구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백구야, 왜 그래? 백구가 갑자기 미정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엔 가족들에게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꼬리를 곧게 세우고 털을 바짝 세우며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마치 집을 지키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백구야, 안 돼. 미정이 누나한테 왜 그래? 정옥 할머니가 말렸지만 백구는 계속해서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평소 온순하던 백구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던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치 위험한 무언가를 감지한 것처럼 말이에요. 왜 이리 예민해졌어요? 늙어서 그런가 봐요. 어머니도 백구 관리 좀 잘하세요. 미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백구의 반응이 신경 쓰이는 듯 했어요. 자꾸 뒤로 물러서며 백구를 피하려 했거든요. 우리 백구가 원래 얌전한 애인데 오늘 왜 이러지? 미안해, 미정아. 정옥 할머니는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계속해서 미정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소 볼 수 없던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마치 적을 마주한 것처럼 말이에요. 아무튼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거 잊지 마세요. 집 정리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미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혹시 도장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중요한 거니까 잘 챙겨두셔야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옥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어요. 도장? 왜 갑자기 도장을? 그냥 혹시 분실하면 큰일이니까요. 미정의 대답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서둘러 말을 마치고 돌아섰어요. 뭔가 급한 듯 발걸음도 빨랐습니다. 마치 더 이상 머물면 안 될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미정아, 태준이는 언제 들어와? 연락이 뜸하네. 아직 모르겠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요.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요. 시큰둥한 대답과 함께 미정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멀어져 가자 그제야 백구가 진정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가 사라진 방향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 할머니는 백구와 함께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백구야, 너 오늘 왜 그랬어? 미정이가 뭔가 이상했니? 할미도 오늘 기분이 이상해. 백구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작게 끙끙거렸어요.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무릎에 턱을 올리고 커다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정옥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 있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거든요. 미정의 갑작스러운 방문, 이상한 말들, 집을 훑어보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백구의 반응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정옥 할머니는 아직 모르고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집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백구만이 그 위험을 직감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개의 본능이 사람보다 먼저 진실을 알아차린 거였죠. 미정이 떠난 후 정옥 할머니는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백구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보다 예민해져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곤 했죠. 백구야, 우리 태준이한테 전화해 볼까? 정옥 할머니는 오래된 전화기 앞에 앉았어요. 아들 태준의 번호를 누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 전 동남아로 주재원을 나간 후로 연락이 점점 뜸해졌거든요. 여보세요? 한참 후에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피곤해 보였어요. 태준아, 나다. 엄마. 아,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바쁘다는 듯한 말투에 정옥 할머니는 할 말을 잊었어요. 사실 며느리가 이상하게 굴었다고 집을 왜 정리하라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막상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옥 할머니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과의 대화가 이렇게 짧아졌어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백구가 할머니 곁으로 와서 머리를 비비며 위로하듯 끙끙거렸어요. 고맙다, 백구야.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정옥 할머니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정말로 백구만이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아들 태준이 해외로 나간 건 회사 명령이었어요. 처음엔 2년 계약이라고 했는데 어느새 3년이 되었습니다. 연장을 거듭하며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며느리 미정도 처음엔 가끔 안부를 물으며 들렀는데 요즘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죠. 우리 백구가 제일 효자네.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이웃집 김순자 할머니가 말할 정도였어요. 백구는 정옥 할머니의 일상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언제 일어나는지, 언제 밥을 먹는지, 언제 잠자리에 드는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새벽 5시 할머니가 눈을 뜨면 백구도 함께 일어났어요. 텃밭에 갈 때도 점심을 준비할 때도 늘 곁에 있었죠. 오후에는 함께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산책을 했어요. 할머니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가끔 쉬어가며 걸었습니다. 백구야, 저기 철순의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보네. 산책길에 만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마을 소식도 주고받았어요. 백구는 그런 할머니를 지켜보며 꼬리를 흔들곤 했죠. 저녁이면 둘이 함께 TV를 봤어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나올 때면 백구도 옆에 앉아서 같이 보는 것 같았어요. 가끔 드라마 속 개가 나오면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죠. 백구야, 저게 예쁘지? 너만큼은 아니지만. 할머니의 말에 백구는 꼬리를 한 번 더 흔들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옥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들은 연락도 뜸하고 며느리는 갈수록 차갑게 굴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건강하세요? 라며 안부를 물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도 없었어요. 백구야, 우리 가족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 할머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백구는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특히 지난번 미정이 와서 한 말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집을 정리하라는 말, 손님이 온다는 말, 그리고 도장 이야기까지. 뭔가 숨겨진 뜻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미정이가 왜 갑자기 집 정리하라고 했을까? 혼자 중얼거리는 할머니의 말에 백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옥 할머니는 마을 이장 댁에 들렀어요. 무언가 이상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장님, 우리 집 근처에 부동산 중개소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던데 정말인가요?
이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글쎄요, 할머니. 요즘 시골집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도시 사람들이 귀촌하려고 찾아보는 것 같던데. 우리 집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말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팔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장의 말에 정옥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히 안 팔아요. 여기가 내 집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어요. 왜 사람들이 자기 집을 알아보는 걸까요? 혹시 며느리가 뭔가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온 정옥 할머니는 백구와 함께 마루에 앉았어요.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우리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백구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작게 짖었어요. 마치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옥 할머니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은 멀리 있고 며느리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고 마을 사람들은 자기 집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모든 게 불안했습니다. 백구야, 너만은 날 떠나지 마. 약속해.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백구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몸을 맡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정옥 할머니가 백구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또다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미정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미정이 큰 소리로 부르며 내렸어요. 뒤이어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2명이 따라 나왔습니다. 한 명은 50대 정도로 보이는 부동산 중개업자 같았고 다른 한 명은 더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백구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털을 바짝 세우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지난번보다 더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좋은 분들 모셨어요. 미정의 말투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공손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주도권을 쥔 사람처럼 당당했습니다. 미정아, 이분들은 누구시고? 정옥 할머니가 어리둥절하며 물었지만 미정은 대답 대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일단 안에서 얘기해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잠깐, 미정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왜 집에? 어머니, 이분은 김 부장님이고 이분은 박 사장님이에요. 어머니를 위해서 온 거예요. 위해서라는 말에 정옥 할머니는 더욱 당황했어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거든요. 거실에 앉은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혼자 사시는 거 많이 힘드시죠?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백구도 있고.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 위험해요. 미정이 갑자기 끼어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나이에 혼자 이런 큰 집에서 사시면 안 되잖아요. 밤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요? 무슨 일이 생겨? 여기서 평생 살았는데. 정옥 할머니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며느리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요양원? 정옥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 몸도 건강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갑자기 요양원이라니요. 난 안 가. 여기가 내 집이야.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미 다 결정된 일이에요. 미정의 말에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어요. 어르신, 여기 보세요. 이미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무슨 절차? 정옥 할머니가 서류를 보려고 했지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로 가득했거든요. 여기 어머님 명의 위임장이 있으니까 오늘 잔금 치르고 나가시면 됩니다.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당연한 것처럼요. 위임장? 난 그런 거 쓴 적 없어. 정옥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김 부장은 태연하게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도장도 찍혀 있고 사인도 있잖아요. 그게 내 도장이 아니야. 난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정옥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며칠 전에 직접 주신 거잖아요. 미정이 차갑게 말했어요. 마치 치매 걸린 노인을 다루듯이 말이에요. 뭔 소리야? 난 그런 적 없어. 어르신, 나이 드시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해요. 여기 다 증거가 있으니까 인정하세요. 김 부장의 말에 정옥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분명히 자신은 그런 적이 없는데 서류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도장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때 백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크고 격렬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위험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시끄러운 개네. 어르신, 개 좀 조용히 시켜요. 박 사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백구는 더욱 크게 짖었어요. 김 부장이 들고 있는 서류 가방을 향해서 말이에요. 백구야, 왜 그래? 조용히 해. 정옥 할머니가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류 가방 주변을 빙빙 돌며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어쨌든 오늘까지 정리하시고 나가세요. 새 주인이 이미 정해졌거든요. 미정이 최후 통첩을 하듯 말했어요. 그 순간 정옥 할머니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 몰래 집을 팔아버린 거였어요. 미정아, 넌 어떻게?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 집은 이제 어머니 것이 아니에요. 냉정한 말에 정옥 할머니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백구가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김 부장의 서류 가방으로 달려간 백구는 그 검은 가방을 입에 물고는 현관 쪽으로 달려갔어요. 아, 걔가 뭐 하는 거야? 김 부장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백구는 가방을 단단히 물고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잡아, 빨리.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백구를 쫓아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하지만 백구는 이미 마을길을 따라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백구야. 정옥 할머니도 뒤따라 나가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백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방을 꽉 물고 계속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 가방에 중요한 서류가 다 들어있는데. 김 부장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박 사장도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일단 찾아야지. 그게 어디로 갔어? 하지만 백구는 이미 모습을 감춘 후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둘러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럽죠? 이웃집 김순자 할머니가 나와서 물었어요. 정옥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백구가 뭔가 중요한 걸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에요. 온 마을이 들썩였어요. 백구가 서류 가방을 물고 사라진 지 1시간이 넘었는데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정옥 할머니는 마을 곳곳을 헤매며 백구를 불러댔습니다. 백구야, 백구야, 어디 있니? 목이 쉬도록 소리쳐도 백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김 부장과 박 사장은 점점 초조해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그 가방에 중요한 서류가 다 들어있는데. 김 부장이 땀을 훔치며 말했어요. 미정이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걔가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미친 개네. 미정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지만 이웃집 김순자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야, 미정아. 우리 백구가 언제 그런 게였니? 8년 동안 한 번도 사람 물어본 적 없는 얌전한 앤데. 그게 지금 중요해요? 어쨌든 그 개가 중요한 서류를 가져갔다고요. 중요한 서류가 뭔데 그래? 김순자 할머니의 질문에 미정은 말을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그때 마을 이장이 나타났어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보러 온 거였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이장님, 정옥 할머니가 이장을 보고 달려갔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을 팔았다고 해요. 그런데 난 그런 적이 없어요. 뭐라고요? 이장은 깜짝 놀라며 김 부장과 박 사장을 쳐다봤어요. 이분들이 누구시죠? 저희는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정식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김 부장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장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계약이요? 방 할머니가 팔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위임장이 있습니다. 며느리분이 정식으로 위임받아서 처리한 거예요. 위임장? 이장이 미정을 쳐다봤어요. 미정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치매? 이장은 코웃음을 쳤어요. 방 할머니가 치매라고요? 어제도 마을 회의에 나와서 똑똑하게 발언하셨는데 미정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불안했거든요. 그 사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평소 조용한 마을에 이런 소란이 일어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백구는 찾았나요? 아직이에요. 어디로 갔는지. 정옥 할머니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그때 마을 끝에서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백구 찾았어요. 어디에? 뒷산 정자에서요. 근데 이상해요. 가방을 물고 있는데 아무도 못 가게 해요. 정옥 할머니와 모든 사람들이 뒷산으로 향했어요. 10분 정도 올라가니 오래된 정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백구가 있었어요. 검은 서류 가방을 앞발로 꼭 누르고 앉아있는 백구는 사람들이 다가오자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백구야, 이리 와. 할미야. 정옥 할머니가 다가가려 했지만 백구는 고개를 저었어요. 마치 안 돼요, 위험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개가 미쳤나 봐요. 빨리 가방 좀 가져와요. 김 부장이 다가가려 하자 백구가 크게 짖으며 이빨을 드러냈어요. 평생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던 정옥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구가 왜 저래? 평소에 안 그러는 앤데. 뭔가 이상하네요. 걔가 저렇게 가방을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이장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혹시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매매 계약서 같은 거죠. 미정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뽑으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급해하세요?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김 부장과 박 사장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무튼 그 가방은 저희 거니까 가져가야 해요. 잠깐만요. 이때 젊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니 경찰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다고 해서 왔습니다만 경찰관이 다가오자 분위기가 갑자기 정적해졌어요. 김 부장과 박 사장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경찰관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걔가 말썽을 부린 거예요. 미정이 서둘러 말했지만 경찰관은 상황을 차근차근 살펴봤어요. 방정옥 할머니 맞으시죠? 네, 맞아요. 할머니께서 집을 파셨다는 게 맞나요? 아니에요. 난 그런 적 없어요. 정옥 할머니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여기 위임장이 있어요. 김 부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보여줬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일단 이건 정식 조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 순간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물고 있던 가방을 경찰관 앞으로 밀어냈어요. 마치 이거 확인해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걔가 참 영리하네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경찰관이 가방을 열어보려 하자 미정과 김 부장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경찰관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경찰관이 가방에 손을 대려는 순간 미정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그건 저희 개인 서류예요. 하지만 경찰관은 미정을 자세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정옥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방정옥 할머니 맞으시죠? 저 기억 안 나세요? 누구시길래 그래요? 정옥 할머니가 경찰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거든요. 저 한도윤이에요. 옛날에 할머니 댁에서 밥 많이 얻어먹었던. 어머, 도윤이? 정옥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도윤은 20년 전 이 마을에 살았던 아이였거든요. 부모님이 모두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와 살던 불쌍한 아이였어요. 그때 정옥 할머니가 자주 밥을 해주고 챙겨줬었죠. 맞아요. 할머니가 항상 계란 후라이 해주시고 겨울엔 군고구마도 구워주셨잖아요. 도윤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정옥 할머니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래, 우리 도윤이 이렇게 훌쩍 컸네. 경찰관이 됐구나.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공부하라고 응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감동적인 재회 장면에 마을 사람들도 모두 뭉클해했어요. 하지만 미정과 김 부장, 박 사장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정말로 집을 파신 게 아니에요? 도윤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정옥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그런데 여기 위임장이 있다고 하네요. 도윤이 김 부장이 들고 있던 서류를 받아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오랫동안 들여다보던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거 등본에는 이상이 없는데 도장이 좀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데요? 이장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할머니, 평소에 쓰시는 도장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정옥 할머니가 집으로 내려가서 도장을 가져왔어요. 도윤이 두 도장을 비교해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도장이네요. 글씨체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뭐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미정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이 위임장은 위조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의심스럽습니다. 정밀 감정이 필요해요. 도윤이 말하자 김 부장이 발끈했어요. 뭘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는 정식 절차를 거쳤어요. 그렇다면 이 가방을 열어봐도 되겠네요? 도윤이 백구가 가져온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순간 박 사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개인정보가 들어있어요. 수상하네요. 뭔가 숨길 게 있으시는 것 같은데요. 도윤의 날카로운 지적에 세 사람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가방을 입으로 물고 도윤에게 가져다 줬어요. 이게 정말 영리하네요. 마치 증거를 제출하는 것 같아요. 도윤이 감탄하며 가방을 받았어요. 미정이 마지막으로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매매계약서, 위임장, 그리고 놀라운 것들이 더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도윤이 한 장의 메모를 들고 말했어요. 그 메모에는 미정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단계 할머니 치매 있다고 소문내기. 2단계 위조 도장으로 위임장 작성. 3단계 빠르게 매매 진행. 4단계 할머니 요양원 보내기. 이게 뭐예요? 정옥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윤이 메모를 읽어주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분노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계획적인 사기잖아. 그럼 미정이가 처음부터 할머니를 속인 거야? 사람들의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미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요? 여기 다른 서류도 있는데요. 도윤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것은 다른 노인들의 집 매매와 관련된 계획서였습니다. 이분들 우리 할머니만 노린 게 아니네요. 다른 어르신들도 목표로 삼았어요. 뭐? 이장이 깜짝 놀라며 서류를 받아봤어요. 거기에는 마을의 다른 독거 어르신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네요. 할머니, 큰일 날 뻔했어요. 도윤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옥 할머니는 충격을 받아 주저앉을 뻔했는데 백구가 곁으로 와서 몸을 기댈 수 있게 해줬습니다. 우리 백구가 날 구해준 거구나. 할머니가 백구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백구는 조용히 할머니를 핥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체포해야겠네요. 도윤이 수갑을 꺼내자 미정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남편이 해외에서 큰 빚을 졌어요. 갚지 못하면 우리 가족이 다 죽어요. 미정이 울면서 말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건 범죄예요. 할머니를 이렇게 속일 수는 없죠. 도윤이 단호하게 말하며 수갑을 채웠어요. 김 부장과 박 사장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백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도윤이 정옥 할머니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백구를 영웅이라고 칭찬했어요. 만약 백구가 없었다면 정옥 할머니는 집을 잃고 요양원에 갇힐 뻔했거든요. 우리 백구가 진짜 사람보다 낫네. 이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백구는 마치 알아듣는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옥 할머니는 백구와 함께 마루에 앉아서 별을 봤어요. 백구야,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할미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 백구는 조용히 할머니 곁에 누워서 함께 별을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미정과 공범들이 체포된 다음 날 정옥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백구도 할머니의 상태를 걱정하는 듯 계속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이 아침 일찍 안부를 확인하러 왔어요. 어젯밤 충격이 너무 컸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윤아, 정말 다 끝난 거 맞지? 정옥 할머니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평생 믿고 지냈던 며느리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네, 할머니. 증거도 충분하고 자백도 받았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도윤의 안심시키는 말과 달리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오전 10시경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한도윤입니다. 전화를 받은 도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보석으로 풀려났다고요? 무슨 일이에요? 정옥 할머니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할머니, 미정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변호사가 와서 절차를 밟았다고 하네요. 뭐? 정옥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렇게 심각한 증거들이 나왔는데 벌써 풀려나다니요. 하지만 괜찮아요.
재판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도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엔 더욱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사라졌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도윤이 전화를 끊고 난 후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할머니, 큰일이에요. 미정 씨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에 연락이 두절됐대요. 집도 비어 있고 휴대폰도 꺼져 있고. 그 순간 정옥 할머니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미정이 그냥 도망만 간 게 아닐 것 같았거든요. 혹시 우리 태준이한테는 연락했나? 아, 그걸 확인해 봐야겠네요. 도윤이 해외에 있는 태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어요. 1시간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미정 씨가 태준 씨 명의로 큰 돈을 빌렸대요. 그리고 그 돈도 모두 사라졌고요. 뭐라고? 정옥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며느리가 아들 이름까지 이용해서 사기를 친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그 빚을 갚을 사람이 태준 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태준이가 해외에서 큰 곤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도윤의 말에 정옥 할머니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도윤이 급하게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백구도 놀라서 할머니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우리 태준이는 어떡하지? 정옥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의 배신도 충격적이었지만 아들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일단 태준 씨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려드려야 해요. 도윤이 계속 전화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때 마을 이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방 할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미정이 어젯밤에 은행에서 큰 돈을 빼갔다고 해요. 태준이 명의 계좌에서요. 이장의 말에 정옥 할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할머니가 울부짖자 백구가 슬픈 듯 끙끙거리며 할머니 곁에서 꼼짝하지 않았어요. 마치 할머니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도윤이 위로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어요. 오후에 들려온 소식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미정이 해외로 도피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태준이 현지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도윤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정옥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평생 남에게 해코지한 적도 없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미정 씨가 너무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내가 며느리를 제대로 못 봤으니까. 할머니의 자책하는 말에 백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짖었어요. 마치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도 할머니 편이네요. 도윤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정옥 할머니는 식음을 전폐했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백구도 할머니가 먹지 않으니 사료를 거부했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몸이 더 안 좋아져요. 도윤이 걱정하며 말했지만 할머니는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정이 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가 잡혔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돈은 모두 해외로 빼돌린 후였습니다. 할머니, 미정 씨를 잡았어요. 도윤이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할머니는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돈은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태준이는? 일단 현지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피해자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정옥 할머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거든요. 할머니, 도윤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정옥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거였어요. 백구가 크게 짖으며 할머니 곁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할머니를 지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응급차가 와서 할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백구는 병원까지 따라가려 했지만 들어갈 수 없어서 병원 앞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의료진들은 할머니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하지만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병원 앞에서 계속 기다리며 할머니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정옥 할머니가 드디어 눈을 떴어요. 가장 먼저 찾은 건 백구였습니다. 백구는 어디 있어? 할머니, 도윤이 기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구도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는 꼬리를 흔들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병원 앞에서 사흘 동안 한 번도 안 떠났어요. 밥도 안 먹고 계속 기다렸어요. 간호사의 말에 정옥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백구, 정말 고마운 녀석.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도윤이 화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정 씨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도윤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신중하게 입을 열었어요. 백구가 또 다른 증거를 찾았어요. 뭐라고? 할머니가 쓰러진 그날 밤 백구가 뭔가를 물고 왔어요. 처음엔 그냥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도윤이 비닐봉지를 꺼내며 보여줬어요. 이 안에 미정 씨가 찢어서 버린 통장이 있었어요. 해외 계좌 정보가 다 적혀 있었고요. 정말? 네, 이거로 빼돌린 돈을 추적할 수 있게 됐어요. 백구가 또 한 번 큰일을 해낸 거예요. 정옥 할머니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재판날이 왔어요. 법정은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정옥 할머니를 응원하러 온 거였어요. 피고인 최미정, 앞으로 나오시오. 판사의 호명에 수갑을 찬 미정이 나왔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이 해외에서 큰 빚을 지고 사채업자들이 협박을, 그것이 사기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미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검사가 일어나서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기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계획서가 있습니다. 미정이 작성한 메모가 법정에서 읽혀졌어요. 1단계 할머니 치매 있다고 소문내기. 2단계 위조 도장으로 위임장 작성. 3단계 빠르게 매매 진행. 4단계 할머니 요양원 보내기. 방청석에서 마을 사람들이 분노의 탄식을 내뱉었어요. 더욱 악질적인 것은 남편 명의로도 큰 돈을 빌려서 해외로 빼돌렸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사가 다시 물었지만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때 검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피고인이 버린 해외 계좌 정보가 있습니다. 이 증거는 피해자 지배계가 찾아낸 것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걔가 증거를 찾았다는 말에 모두가 놀랐거든요. 걔가 증거를 찾았다고요? 판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백구라는 진돗개가 피고인의 범행을 처음부터 눈치채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정옥 할머니가 증인석에 섰어요. 판사님, 우리 백구가 없었다면 저는 집도 잃고 요양원에 갇혔을 거예요. 백구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피고인의 남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피해자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아내 몰래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도윤이 증인으로 나서서 설명했어요. 태준 씨는 현재 귀국 준비 중입니다. 빚도 사기 피해로 인정받아서 면제됐고요. 그렇다면 피해 복구는 가능합니까? 네, 해외 계좌에서 대부분의 돈을 찾았습니다. 전액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 이 말에 정옥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피고인 최미정,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귀하의 행위는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가족에 대한 배신이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미정이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특히 치매가 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위조 서류를 만든 것은 매우 계획적이고 악의적입니다. 재산 편취 미수, 사문서, 위조, 명예 도용 등의 죄목으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려는 순간 법정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태준아, 정옥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급하게 귀국한 아들 태준이 법정에 나타난 거였어요. 엄마, 태준이 할머니에게 달려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정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아니야, 태준아. 네 잘못이 아니야. 모자가 껴안고 우는 모습에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피고인 최미정,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최종 판결이 떨어졌어요. 미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백구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합니다. 판사가 백구를 언급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에서 정옥 할머니는 백구를 끌어안았어요. 백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를 핥아줬어요. 마치 할머니를 지킨 건 당연한 일이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한국으로 돌아올게요. 다시는 엄마를 혼자 두지 않을게요. 태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우리 백구가 진짜 영웅이네요. 도윤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걔가 아니었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백구를 위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백구는 마을의 영웅이 됐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정옥 할머니의 집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어요. 태준이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와서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거든요. 엄마, 아침 드세요. 태준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상을 차려놓으며 말했어요. 3년 만에 아들이 차려준 밥상이었습니다. 고맙다, 태준아. 이렇게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에요, 엄마.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 모시고 살 거예요. 태준의 진심 어린 말에 정옥 할머니는 뭉클해했어요. 백구도 꼬리를 흔들며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너도 이제 편해졌구나. 할머니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구는 예전처럼 경계하지 않고 편안해 보였어요. 그날 오후 도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할머니, 미정이가 빼돌린 돈은 전액 회수됐어요. 그리고 도윤이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정부에서 백구에게 모범 반려동물 표창을 주기로 했대요. 정말? 태준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네,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고 하네요. 걔가 사기 사건을 해결한 건 말이죠. 우리 백구가 대단하네. 정옥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백구는 마치 알아듣는다는 듯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표창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백구를 축하해 줬습니다. 백구야, 축하한다.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백구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어요. 정옥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구야, 내가 없었으면 할미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날 저녁 가족 3명과 백구는 마루에 앉아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태준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정이를 제대로 못 받고 엄마를 혼자 두고 정말 바보 같았어요. 됐다, 태준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태준은 계속해서 자책했어요. 제가 더 자주 연락드렸으면, 더 자주 와봤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아니야, 아들아. 정옥 할머니가 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너한테 미안한 건 엄마야. 며느리 때문에 너까지 고생했잖아. 엄마, 우리 백구가 다 알아서 했어. 이 똑똑한 녀석이. 백구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나고 집안은 완전히 안정을 찾았어요. 태주는 서울에서 일하면서도 매주 어머니를 찾아뵈었고 할머니와 백구는 예전처럼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백구야, 산책하자. 매일 오후 할머니와 백구는 마을을 한 바퀴 돌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백구를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백구야, 안녕. 오늘도 할머니 잘 지키고 있구나. 백구는 사람들의 인사에 꼬리를 흔들며 응답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정옥 할머니는 백구와 함께 텃밭에 앉아 있었어요. 새싹들이 파릇파릇 올라오는 것을 보며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올해도 고추 많이 열릴 것 같다. 백구는 할머니 곁에 누워서 따스한 햇살을 받고 있었어요. 더 이상 경계할 일도 없고 위험을 감지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우리 집 지킴이 백구. 할머니가 백구의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때 백구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할머니를 지키는 게 제 일이에요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할머니의 말에 백구는 작게 짖으며 대답했어요. 저녁이 되어 태준이 돌아왔을 때 할머니와 백구는 여전히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뭐 하세요? 백구랑 얘기하고 있어. 얘기요? 태준이 웃으며 물었어요. 응, 이 녀석이 내 말 다 알아들어. 정말로 백구는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꼬리를 흔들었거든요. 백구도 가족이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야. 이 아이가 우리 집을 지켰으니까. 그날 밤 정옥 할머니는 백구와 함께 별을 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어요. 백구야, 고마웠어. 진짜 고마웠어. 백구는 할머니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 몸을 맡겼어요.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백구야, 이 할미가 끝까지 너 지켜줄게. 이번엔 내가 네 편이야. 백구는 작게 끙끙거리며 할머니에게 답했어요. 두 사람과 한 마리는 그렇게 평화로운 밤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사람보다 더 충직한 존재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백구처럼 묵묵히 우리를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들을 더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